선택받은 자여, 이번 토요일은 모든 대답이 이미 도착한 것처럼 행동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당신의 신실함이 무엇을 형성해 왔는지 알아차리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이번 주를 답답한 가슴과 피곤한 눈, 그리고 방이 조용해질 때마다 되돌아오는 작은 질문과 함께 보냈을지 모릅니다. 내 순종이 결코 눈에 보이게 될까? 이 토요일과 연결된 승리의 메시지는 먼저 그 숨겨진 곳에 닿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것을 받아내는 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결정들, 관계들, 책임들, 그리고 닫힌 채로 남아있는 듯 보이는 문들 위에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 침묵이 지연을 의미하는지, 준비를 의미하는지, 종교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무언가 중요한 것이 가까이 있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 없다고 느낀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을 식별하고 왜 그것이 그렇게 의미 있게 느껴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공포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질문이 여전히 열린 채로 이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토요일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보장의 증거로 취급되지 않아도 새롭게 된 순종의 의미 있는 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이 무엇을 짊어져 왔는지, 그리고 버림받은 것이라고 불러서는 안 될 것을 분별에 대한 초대라고 거절하지 않고 분명히 보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깨어나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직 눈에 보이는 대답이 없는 대화나 결정이나 약속을 떠올리는 그 느낌을 당신은 압니다. 부엌은 조용하고 커피는 당신의 손옆에서 식어가며 당신은 첫 메시지를 읽기도 전에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은 일과 심부름과 일상의 책임들을 코나가지만 당신의 주의 일부는 변하지 않은 것 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간과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은 같은 기도로 계속 돌아올 때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제목이 약속하는 승리는 당신의 가치를 속도나 박수나 즉각적인 증거로 재량하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무도 확인해 줄 수 없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속에서 일어나는 더 깊은 일을 눈여겨보라고 요청합니다. 사람은 지치면서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불확실하면서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망하면서도 실망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당신이 무엇을 받고 싶은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묻는 성찰의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승리가 요란한 도착이라고 상상하도록 가르침 받아왔지만 가장 중요한 승리들 중 많은 것은 먼저 더 조용한 거절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당신을 오해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외로움이 그 옛방을 친숙하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문을 다시 열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긴급함이 단지 당신의 가치관을 저버리게 만들 뿐일 때 긴급함을 인도라고 부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닫힌 문이 신성한 짓이라는 뜻은 아니며 모든 지연이 숨겨진 보상을 담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당신의 응답에 합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갖추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제목의 약속은 경건한 렌즈로 책임있게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진보를 인식하고 지혜를 받아들이며 당신의 책임을 소유하라고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늘이 어느 한 특정 날에 보장된 결과를 예정해 두었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더 선명해지는 평화를
천천히 돌아오는 용기를, 그리고 더 이상 끊임없는 협상을 요구하지 않는 결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확신보다 더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행해진 일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표지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 없이 다음 신실한 행동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당신이 피했던 문을 열기 직전 복도에 서 있는 자신을 그려보십시오. 그 문 뒤에는 미완성된 과제나 필요한 대화나 그것이 드러낼지도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여 당신이 미루어 온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손은 손잡이에 머물지만 당신의 마음은 모든 가능한 결과를 빠르게 떠올립니다. 당신은 거절과 수치와 지연과 당신의 노력이 여전히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만들어내지 못할 가능성을 상상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약속을 소유하는 것이 항상 결과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때때로 그것은 당신의 주의와 당신의 경계와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일정과 당신의 온전함으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토요일과 연결된 승리는 사람들이 당신이 들어온 후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가는 방식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공격성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별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것을 완수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짊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은 기대에서 청지기로 옮겨갈 때 가장 깊은 의미에 도달합니다. 당신은 미래를 통제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미래가 아직 스스로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현재를 저버리는 일을 멈추라는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이 당신의 기다림의 의미를 의문시하는 동안 당신을 찾아왔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은 움직임을 감지했지만 준비해야 할지, 놓아주어야 할지, 재건해야 할지, 다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특정 대화들이 이전보다 당신을 더 소진시킨다는 것과 옛 습관들이 더 이상 당신을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산만함들이 이제 이상하게 비싸게 느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이런 것들을 알아차린다고 해서 더 우월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은 정직한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입니다. 가장 위험한 혼란은 항상 무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모든 감정을 지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음은 두려움을 경고로, 조급함을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다림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행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기다려왔다면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기다림과 준비를, 종결과 방향 전환을, 재건과 새로운 시작을 분별하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독자들은 그 자료가 자신의 계절을 더 선명히 이해하고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하는 일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자책을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당신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계절이 무엇인지, 식별한 후에 당신의 다음 단계는 덜 극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말하도록 요구하기를 멈출 때 혼란은 권위를 잃습니다. 그러면 대적이 더 쉽게 식별됩니다. 모든 요란한 목소리가 당신의 결정의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만함은 종종 합리적인 비상사태로 위장하여 찾아옵니다. 하나의 메시지는 즉시 응답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비교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속도를 신뢰하기 전에 한 사람의 진보를 더 연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명확한 의도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기대 아래에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비록 당신이 가장 크게 외치는 것들에 응답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더라도 말입니다. 거짓된 긴급함은
오직 눈에 보이는 움직임만 중요하다고 믿도록 당신을 훈련시킴으로써 이번 토요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강요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것이다. 지혜는 묻습니다. 공포심 없이 응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면 무엇이 여전히 참된 채로 남을까? 그 질문은 압력과 순종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동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중해져야 합니다.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서두른 결정은 용기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조용히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지배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결정은 느려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이 쓰려는 미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승리는 움직일 용기뿐만 아니라 평화나 분명한 것이나 신실한 목적이 없는 움직임을 거절할 겸손도 요구합니다. 꿈에서 성취까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은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삶에는 배신과 감금과 책임과 숨겨진 준비의 계절들이 있었고 각 계절은 다른 종류의 신실함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상황을 공유하지 않을지라도 주변 환경이 그것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일 때 확신을 붙잡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압니다. 직장에서 당신은 당신의 일관성을 아무도 칭찬하지 않을 때에도 안정적으로 있으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즉각적인 협력을 받지 못하면서도 패턴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기도에서는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려놓도록 가르치시는 유일한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당신의 정확한 토요일이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직 약속을 담지 않은 계절에서도 유용하고 지혜롭고 반응적으로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선택들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려운 이메일이나 재정적 한계나 지연된 대답이나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감정적인 순간보다 당신의 준비에 대해 더 많이 드러낼 수 있습니다. 숨겨진 계절도 여전히 실제 계절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대개 하나의 극적인 재앙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더 자주 그것은 반복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경계를 바꾸지 않고도 다른 사람이 달라지리라고 희망하며 같은 대화로 계속 돌아갑니다. 당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위험하게 느껴져서 당신을 원망하게 만드는 초대들을 계속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불확실성이 증거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껴서 분명한 것을 가져올 실용적인 과제를 계속 미룹니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긴장된 어깨와 불안한 수면과 일상의 순간에도 꽉 담은 턱을 통해 그 대가를 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진단도 아니고 처벌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거슬러 너무 오래 사는 것의 단순한 결과입니다. 이 제목이 지금 소유하라는 부름은 따라서 지연에 당신의 주체성을 내어주는 일을 멈추라는 부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따라잡기 전에도 계절이 변했다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정직한 결정을 내릴 책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응답하기 전에 멈출 권리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조언을 구할 겸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 중 어느 것도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각각은 무의식적인 반응의 순환을 끊습니다. 승리는 당신의 순종이 즉각적인 확인에 대한 당신의 필요보다 더 안정적으로 될 때 시작됩니다. 이번 토요일은 마법적인 마감일이 아니라 표지로서 당신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에는 비용이 있고 분명한 것은 당신의 주위에서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패턴을 볼 때 그것을 정직하게 계속 무작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같은 두려움이 당신의 일정을 계속 지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때 당신은 피곤함이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증거라고 계속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문이 지금 당분간 닫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거절당했다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계가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수동적인 기대에서 책임 있는 주의로 건너가려는 의지를 간단히 확인하고 싶다면 댓글에 여덟비라는 단어를 입력한 다음 메시지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을 하늘을 통제하거나 결과를 강요하는 공식이 아니라 분명한 것의 문턱으로 삼으십시오. 중요한 움직임은 내면적입니다. 당신은 과장하지 않고 보고 요구하지 않고 소망하며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처럼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유는 조용하지만 당신이 당신 자신의 삶 안에 서는 방식을 바꿉니다. 갈등은 단지 당신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종을 제공하기 전에 확실성을 요구하는 습관 안에도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방향을 원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때때로 당신이 원하는 것은 신실한 발걸음 하나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입니다. 당신은 용기를 위해 기도하면서도 비밀스럽게는 모든 위험이 안전해지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표지를 구하면서도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한계와 당신의 반복되는 내면의 저항 속에 이미 있는 단순한 진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거짓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을 인간으로 만들며 당신이 시작할 곳을 줍니다. 근본적인 패턴은 당신이 정직하게 응답하기 전에 완전히 준비된 느낌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당신을 같은 결정주의를 맴돌게 하고 당신의 분별이 더 조용해지는 동안 더 많은 의견들을 모으게 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다른 자세를 초대합니다. 당신은 부분적인 정보와 온전한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최종적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도 신실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당신은 수정을 위한 공간을 남겨둘 수 있으며 모든 수정을 실패로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승리는 불확실성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참되고 지혜롭고 책임 있는 것의 권위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마음이 설명을 만들어내고 몸이 반응을 만들어내고 영은 둘 사이의 차이를 인식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모든 위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전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며 긴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더 깊은 영적 인식은 여전히 당신에게 두려움보다는 정직함으로 응답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혼동되거나 부주의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강한 감정이 자동으로 신성한 명령은 아니며 평온함만으로 결정이 옳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분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패턴을 살펴볼 때 발달합니다. 이 선택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도록 요구합니까? 그것이 당신을 진리와 책임과 겸손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비밀과 공포심과 원망과 자기 배신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당신은 아침에 그 질문을 적어두고 몸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극적인 대답을 강요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 권한을 그들에게 넘기지 않으면서 성숙한 사람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제목의 약속은 근거를 갖게 됩니다. 당신은 초자연적인 순간을 포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외치는 소망과 방이 조용해질 때 남는 확신 사이의 차이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식만으로는 당신이 다음 결정을 통과하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계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식별하면서도 여전히 같은 옛 반사작용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을 지시해왔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압력이 높아질 때 익숙한 도피처로 다시 손을 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토요일이 성찰의 순간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일요일 아침에 당신이 이해한 것을 살아낼 실용적인 방법 없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신실한 발걸음이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혼잡할 때
당신은 단순히 압도된 느낌을 받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반복적일 때 당신은 고백과 감사와 간구와 책임을 분리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미래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 당신은 오늘에 속하는 하나의 행동을 식별해야 합니다. The Secret Calendar of the Chosen. 은 성찰과 기도와 분별과 일상의 결정과 공포심에서 반응하지 않고 다음 신실한 발걸음을 인식하는데 실용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깨달음을 또 다른 감정적 강도의 순간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으로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접근하려면 지금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된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주의를 당신 앞에 있는 결정으로 다시 돌리십시오. 이해는 그것이 당신이 평범한 오후를 어떻게 걷는지를 바꿀 때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더 이상 토요일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지만이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의 응답이 당신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 무엇을 드러낼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서로 위에서 말하고 있는 세 목소리를 분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들을 모으고 결과들을 고려하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 이성입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을 수 있는 경험들로부터 긴장과 피로와 흥분과 경고를 짊어지는 신체적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종종 강렬함의 쇄도보다는 엄숙한 분명한 것으로 오는 영적 인식입니다. 어느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것도 숭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 없는 이성은 끝없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 없는 신체적 반응은 모든 어려운 느낌을 금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책임 없는 영적 언어는 충동적인 선택을 위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부분들이 분별 가능해질 만큼 충분히 천천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기 전에 침대 끝에 앉으십시오. 당신의 어깨가 내려갈 때까지 숨을 쉬십시오. 당신이 아는 것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과 당신이 가정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결정의 어떤 부분이 진정으로 당신이 짊어질 것인지 물으십시오. 이 실천이 모든 선택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심이 지시를 모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토요일을 확실성을 수행하라는 압력이 아니라 책임과의 정직한 정렬을 위한 기회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분별은 또한 당신이 관계와 환경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계절이 변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확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고립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꾸준히 두려움과 비밀과 비교와 타협으로 끌어당기는 사람을 알아차려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당신의 삶의 모든 부분에 즉시 접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말할 공간을 주는 사람을 알아차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을 가시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침묵이 당신을 죄책감으로 느끼게 하기 때문에 늦은 밤에 메시지들에 응답해 왔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결정의 결과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더 적은 설명과 더 많은 안정감으로 방에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의 승리라는 언어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격려를 만들어낸다면 오해될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것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식하도록 위임받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전쟁을 선언하지 않고도 건강하지 않은 패턴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요구에 이용 가능하게 남지 않으면서도 관대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긴급함이 당신의 영혼의 달력이 되게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적은 종종 덜 중요한 것들이 중심적인 것보다 더 긴급하게 느껴지게 함으로써 성공합니다.
알림이 기도를 방해합니다. 비교가 감사를 방해합니다. 작은 비판이 진보의 하루 전체를 방해합니다. 피로는 일시적인 문제를 영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지연은 당신으로 하여금 준비의 가치를 의문시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모든 관심사에 주의를 흩뿌리기 시작하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손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그 전략은 항상 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당신이 무엇을 듣고 있었는지 잊어버릴 때까지 반복되는 소음일 뿐입니다. 당신은 하루가 채워지기 전에 짧은 침묵의 시간을 만들므로써 그 패턴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직한 문장 하나를 쓰는 동안 전화기를 다른 방에 남겨둘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말들이 분노에 의해 형성되고 있을 때 응답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절박하게 위안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행위들이지만 질서를 회복시킵니다. 그것들은 모든 요구가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이 아님을 당신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 토요일은 무엇이 당신의 첫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묻는 점검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당신의 승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적은 힘을, 그리고 당신이 실천해온 것보다 더 많은 당신의 주의의 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당신은 이미 인식한 진리와 협상하는 일을 멈춥니다. 당신은 반복적으로 당신의 평화를 약화시키는 것을 놓아주어도 되는지 묻는 일을 멈춥니다. 당신은 익숙한 패턴이 단순히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다고 가장하는 일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의 양심이 당신에게 쓰도록 요청해온 경계를 다른 사람이 승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일을 멈춥니다. 이것은 극적인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트북을 닫거나 초안을 삭제하거나 약속을 잡거나 진실을 말하거나 대화가 잔인해지기 전에 방을 떠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의 지금 소유하라는 명령은 이 전환점에서 개인적이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응답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그 교훈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다음 정직한 행동을 소유합니다. 당신은 모든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보장된 승리를 공표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 자신에 대해 분열된 채로 남는 것을 거절할 뿐입니다. 앞선 토요일은 엄숙한 종류의 용기를 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움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외칠 필요가 없는 용기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이 아는 것을 변호할 필요가 더 이상 없을 때 당신의 손은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긴 계절 동안 흙 아래에 쉬고 있는 씨앗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비활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숨겨진 일은 특정 아침의 표면이 얼마나 인상적으로 보이는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바깥의 어둠은 압력과 수분과 시간을 품고 있으며 씨앗의 형태는 지나가는 사람이 관찰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이 제목을 보장으로 바꾸지 않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당신의 기다림은 아직 드러낼 수 없는 형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에게 판단과 인내와 용기의 뿌리를 발달시킬 공간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토요일은 승리가 항상 완성된 결과의 첫 모습이 아닌 것을 당신이 인식하는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숨겨진 일을 경멸하는 것을 당신이 멈추는 순간입니다. 씨앗은 그 단계에 신실하기 위해 나무를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은 당신의 책임을 존중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타이밍을 모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성급한 노출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묻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잃어버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것을 조심스럽게 붙잡아야 합니다. 은유는 성찰을 위한 도구일 뿐
특정 결과가 예정되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흙 아래에서 씨앗은 그것을 너무 일찍 판단할 눈들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아무도 첫 번째 보이지 않는 변화를 박수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수로 그 용기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숨겨진 과정이 있을 뿐이며 그 과정은 서두를 수 없는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가시적인 증거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희망에 합당하다고 느끼기 전에 그 계절을 원망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숨겨진 준비를 다른 사람의 공개적인 도착과 비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는 잘못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왜 이미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서 있지 않은지 묻습니다. 청지기는 당신의 현재 조건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가꾸도록 가르치고 있는지 묻습니다. 어쩌면 그 숨겨진 계절은 당신이 한때 기도했던 책임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을 파괴적인 선택들로 채우지 않고 침묵을 견디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당신이 약속이라고 불렀던 소망이 지혜로운 추구가 되기 전에 정화될 필요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목의 확인의 약속은 그러므로 성장의 내면적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번 토요일에 완성된 결과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당신의 뿌리가 더 정직하고 더 인내하며 더 자랑으로 바꾸지 않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가는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씨앗은 숨겨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대지 않은 채로 남지는 않습니다. 압력이 그것을 둘러쌉니다. 흙은 빽빽합니다. 옛 층들은 그것을 빛으로 이끌 움직임을 저항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대적은 피로나 낙심이나 익숙한 유혹이나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가 반복처럼 보일 때 특히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보가 아직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미완성된 일을 노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노출은 당신을 그 과정을 인도하도록 결코 의도되지 않은 의견들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전히 되어가고 있는 것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질문이 오늘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침묵이 증거로 채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책임으로부터 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조건들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상담이 당신에게 도전하게 하십시오. 정직한 기도가 당신을 교정하게 하십시오. 실용적인 사실들이 당신에게 정보를 주게 하십시오. 그러나 관찰자들의 조급함이 당신의 형성의 속도를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흙은 법정대하 아리마 센. 그것은 숨겨진 일이 빛을 만날 때 그 아래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씨앗은 모든 미래 조건에 대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안의 생명이 변하지 않은 채로 남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당신 안에서 움직임은 당신이 마침내 말하는 문장이나 당신이 마침내 중단하는 습관이나 당신이 마침내 받아들이는 책임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에 충분히 작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려운 대화 후에 컵을 씻거나 변명을 연습하지 않고 전화를 돌려주거나 당신이 계속 피했던 문서를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공개적인 승리처럼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두려움과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드러냅니다. 숨겨진 일이 당신의 행실을 통해 가시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오는 토요일이 보장된 초자연적인 마감일로 취급되지 않으면서도 중요한